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한자풀이 20번째입니다. 이쯤 오면요, 여러분 배정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인학습 문제,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2급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인명과 지명한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요, 1급 한자에서는 고전자가 많이 나오죠. 속자라든가 고전문자가 많이 나옵니다. 실생활에선 잘 쓰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무심코 쓰는 수많은 글자들, 예를 들어 치매 할 때 매자가 무슨 글자일까? 바로 1급 한자에서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글자 보니까요, 삼수변 여러분 압니다. 그 다음 머무를 요라고 배웠던 이 글자도 여러분은 알죠? 예, 이것은요, 밭에 가기 위해서 빗장을 걸어 잠근 문의 형태에서 밭에 가서 오래 머물다라는 뜻으로 머물 유자고요. 이건 물수죠. 즉 물이 흐르거나 떨어지면서 머물면 어떤 형태가 되죠? 그렇죠. 물방울이 되죠. 그래서 이 글자는 물방울 유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유적이라고 그러면 떨어지는 물방울을 유적이라고 그래요. 물방울유, 물방울적. 결국은요, 이처럼 한자가 합쳐지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비슷한 한자끼리 합쳐지는 걸 우리는 유의 결합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자는 유의 결합어가 되겠죠. 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이번 글자는 또 머무를 유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은 이걸 병들어 기댈력이라고 배웠고요. 이 자만 들어가면 병과 관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머물유. 이제 뭔 뜻인지 알겠죠? 병이 들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살이 뭉치면서 거기가 굳게 올라오는 것, 그걸 우리는 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혹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유종 그러면 혹의 종기를 유종이라고 그래요. 이 종자는 당연히 종기종자죠. 이처럼요, 한자가 의외로 머물다라는 뜻이 단순히 머물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살이나 어떤 것이 굳게 뭉쳐서 딱딱해지는 것도 류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의미만 안다면 홍류자도 그렇게 어려운 자는 아닙니다. 또 다른 한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창이 들어갔습니다. 창하면 전투나 죽이는 것과 찌르는 것과 관계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도 아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자는 깃털이 있고 날개 꼬리를 활짝 펼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이 날다라는 뜻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창을 높이 날듯이 휘두른다. 결국은 창을 휘두르는 이유가 뭐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높이 날듯이 창을 휘둘러 죽인다는 데서 죽이다, 욕되게 하다 또는 합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원래 죽일 때 힘 합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이 있죠. 예를 들어 육시 그러면 우리가 육시형에 처한다 그러면 육시가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에게 차명을 가는 걸 육시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부관참시라고 그래서 관을 뜯어내고서 거기에 있었던 시체를 다시 한번 죽이는 것. 옛날 사람은요, 죽은 사람 또 죽이는 게 뭐 그렇게 아프겠냐 하지만 옛날 사람은 지금 사람보다 그래도 명예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뭐 영국 사람들 기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양 사람의 이 소위 말하면 명분과 의리를 내세우는 이 기사도 정신에 비하면 그까이 거 그거 뭐 대충 그냥 걔네들은 그거 하는 흉내만 내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정도의 그러한 형태는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아플 리는 없지만 가문에 대한 욕이죠. 이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목숨도 내놓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의와 명분이었습니다. 이 죽일 육자는 창을 높이 휘둘러서 상대방을 죽인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살육 그러면 좀 섬찟하죠. 네,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삼수변이 들어갔네요. 물과 관계가 있겠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삼수변 옆에 뭉칠윤자죠. 이건 하파라베의 원자고요. 이건 책이잖아요. 책을 합하면 둥글둥글 말아놓으니까 뭉치가 돼요. 요즘 책은 펼쳐져 있지만 옛날 책은 대나무 죽간으로 둘둘 말게 돼 있어요. 두루마기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둘둘 마는 형태에서 뭉치륜. 즉 무슨 뜻이냐? 물에 뭉치가 빠진 듯 한다는 데서 이게 빠지다 물놀이 하다의 뜻이에요. 중요한 건 책 보는 데 빠지든 물에 수영하는 데 빠지든 중요한 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락가 할 때 율락은 뭐냐면 한마디로 영락하거나 타락하거나 쇠락하는 걸 율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윤, 떨어질 락, 율락 무슨 뜻이에요? 빠져서 떨어져 드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빠져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쇠락하고 영락하고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한자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 예를 들어서 몸 파는 여자들이 있는 어떤 길거리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물 좋대요. 이렇게 물로 표현합니다. 세상의 경제 흐름이든 뭐 물 좋다 아니면 어떤 뭐 번영이든 물로 표현하죠. 왜 그러냐면 물은 두 가지 습성이 있죠. 하나는 빨아들이는 것과 하나는 띄우는 작용 둘이 있어요. 빨아들이는 작용은 대부분 나쁜 쪽이고요. 띄우는 작용은 대부분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창조적인 삶을 사십시오. 율락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뭉치륜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실사의 뭉치륜, 즉 무슨 얘기냐? 실은 끈을 얘기하겠죠. 실로 뭉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묶는다. 즉 책을 옛날은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았으니까 두루마리처럼 그걸 말고서 그 끝에 끈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것을 보관을 했죠. 즉 이 자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떠한 도리를 묶는다는 데서 인끈 또는 다스릴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별이라는 뜻도 돼요. 우리가 경륜 그러면 일정한 포부 아래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끈륜자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인끈이 뭐냐? 여러분 그 도장 있죠? 도장 뒤에다가 그 도장을 몸에 차기 위해서 묶는 끈이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 같은 걸 그걸 인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끈 그러면 대부분 옛날 가시나 이런 것을 이 턱에다 이렇게 묶는 그런 끈을 전부 끈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인끈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자기의 징표, 사인. 요즘 뭐 텔레비전 선전에도 있죠. Sign for dream. 드림에 대해서 사인해라. 요즘 이 옛날 인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스릴 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참 경륜이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꿈에 대해서 사인할 수 있을 정도의 멋진 그 경륜. 이것이 여러분, 즉 1급 공부하는 최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그 자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되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이처럼요. 의외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이거는 마음심, 신방변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요. 이거 밤율자입니다. 즉 마음의 밤가시가 돋아나듯 소름 돋는다 해서 이건 두려워할 율자입니다. 또는 추워서 오싹하다 할 때도 율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두려워할 율 또는 추워서 오싹할 율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속률 그러면 몹시 두려워가지고서 쭈뼛쭈뼛하는 걸 속률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할 송, 두려워할 율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율자도 우리가 언뜻 귀신 생각한다든가 밤 12시에 갑자기 누가 등 뒤에서 기침만 해도 어떻게 되죠? 소름이 돋고 머리가 쭈뼛 서죠. 그 쭈뼛 서는 것을 우리는 뭐 모양에서 본땄어요? 그렇죠. 밤송이를 본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심 옆에 밤송이 율자를 써놓으면 이거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 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가죽형 옆에 힘력이죠. 즉 무슨 얘기냐. 가죽을 다루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데서 억지로 하다 륵자도 되고요. 또는 굴레륵이라고도 하고 색일륵이라고도 해요. 우리 륵장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땅이나 남의 마을 근처에 강제로 매장하는 걸 륵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죽혁이고 이게 힘력. 옛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힘을 써서 다루어 가지고 다른 걸 만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할 륵 또는 굴레륵이라는 자가 된 겁니다. 또는 색일륵이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그 비석에 새기는 걸 륵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륵명. 색일륵자, 색일명자 써 륵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륵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또 굴레가 뭐냐? 여러분 굴레가 뭐예요? 둘레가 아니고 여러분 굴레 그러니까 저 학생 자기 허리 둘레 보면서 둘레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둘레?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지요. 요쯤 되면 선생님 또 그 시원찮은 유머 나온다 하죠. 네, 이 굴레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소가 앞으로 가고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입에다가 마스크처럼 씌우고 뒤에 끈을 하나 묶어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 당기죠. 그런 걸 굴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굴레 씌운다는 게 그걸 일명 멍에 씌운다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둘레 하는 게 낫겠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 갈빗대를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몸을 나타내는 달월과 힘력, 즉 무슨 얘기예요? 몸 중에서 힘이 되는 곳이 어디냐? 갈빗대라는 얘기죠. 또 사실 몸 중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갈빗대예요. 그래서 갈빗대 륵자가 됐죠. 우리 늑막염 할 때 늑막이라는 건 늑거의 안쪽에 있어서 폐의 외면을 덮는 막을 말합니다. 갈빗대가 왜 필요하죠? 당연하죠. 저 학생은 또 뜯어먹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의 먹는 수준이고, 이 갈빗대는 안에 있는 심장이나 내부 기능의 폐 모든 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요, 전경들이 들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방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갈빗대는 그래서 힘력을 넣어준 겁니다.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심장이나 폐가 조그마한 충격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거나 먹거나 또는 상하겠죠. 이 갈빗대 륵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돼지갈비 뜯다가도 여러분 좀 한 번쯤은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그래도 힘쓰는 부위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래도 한자는 여러분 생활 곁에 다가갈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늠름할 름자. 늠름할 름자에 그런데 이수변, 얼음병이 붙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볼까요? 이수변이고 이건 창고입니다. 집안의 창고에다가 벼를 가장 넣어놓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요, 집 안에 곡식 그릇에 곡물을 채운 후에 추위, 그때 오는 추위는 차죠. 또 그건 당연히 겨울이니까 찰름이라고도 하고, 그때쯤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편안해요. 그걸 늠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늠름할 름이라고 하는 자고요. 름능 그러면 위풍이 있고 당당한 모양을 얘기합니다. 결국은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늠름해야 되는데 늠름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창고, 즉 마음의 양식이 가득 찬 사람이 늠름합니다. 왠지 좀 부족한 사람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좀 늠름하지 않죠. 여러분, 여자들이 사내다운 걸 좋아할 것 같죠. 그래서 힘쓰고 막 폼 잡죠. 근데 여자는 사내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좋아합니다. 어떤 거다운 거요? 그렇죠. 신사다운 걸 더 좋아한답니다. 신사답다는 거, 즉 늠름하다는 거, 그러한 형태의 한 모양인데 자신감이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채우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이수변이 또 붙었어요. 같이 볼까요? 이수변은 얼음이죠. 그 옆에 언덕능이죠. 즉 차갑게 언덕처럼 버티고 선 모양에서 이건 능가하다, 업신여기다, 범하다 이 뜻의 능자입니다. 즉 능가할 능이라고도 하고요, 업신여길 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능가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뛰어난 걸 능가라고 그래요. 이 수레가자를 보십시오. 이 업신여길 능자를 자세히 보면 이수변 옆에 언덕능, 무슨 얘기죠? 그래요. 언덕에 딱 있어가지고 낙낙장송이나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겨울철이 돼서 딱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뭔가 품위가 있기도 하지만 좀 무섭기도 하죠. 이러한 걸 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업신여기다라는 뜻으로 쓰인 이유는 자기가 조금 더 낫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능가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나은 모양을 능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짜가 실언가짜, 소위 말하면 수레가짜를 썼다는 거 잘 보십시오. 더할까 밑에 말을 더해주는 거예요. 수레에다 말을 한 마리 더하고 두 마리 더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마력수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의 그 마력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능가죠.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한자를 통한 인문학, 바로 논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깊이를 배우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자를 하도 예찬하고 그랬더니 선생님 한자는 다 아세요? 그래요. 그런데 한자를 다 안다는 건 거짓말이죠. 한자가 대략 실용되고 사용되는 게 약 5만 자에서 7만 자라고 그러는데
천재 학자들이 보통 1만 자에서 2만 자 정도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옥편을 의지하거나 또는 직감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한자는 무한하지만 실용적으로 쓰이는 자는 기껏해 3천자에서 4천자 안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고비에 와 있는 거죠. 1급 한자가 3천자가 조금 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면요. 초도 밑에 언덕능이죠. 즉 언덕에서 많이 피는 초목이라는 데서 마름의 뜻을 가지는 마름름자입니다. 능가 그러면 마름의 열매를 따며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마름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요. 마름이 뭐예요? 풀이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초목처럼 생겨가지고 자잘하게 언덕 같은 데서 이렇게 피는데 사실 피기는 어디에서 많이 피느냐면 그 늪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싹 올라옵니다. 그래 놓고 그 좀 약간의 그 흰 털 같은 게 묻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데 그걸 따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능가라고 그래요. 능가. 요즘 이 마름이라는 말을 학생들이 잘 알라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벼화가 붙었습니다. 같이 보죠. 벼화 옆에 언덕능. 즉 곡물이 고개를 숙이고 언덕 한 옆에서 자란 모습에서 이게 모서리 능자입니다. 우리 능선 그러면 산등을 따라서 길게 쭉 이어진 마루터기를 능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모서리는 모서리인데 각진 모서리가 아니고 어떤 모서리예요? 그렇죠.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한 이런 모서리,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능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벼화가 붙은 겁니다. 벼이삭은 가을이 되면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놈, 그거 못 쓸 놈이요. 고개를 숙여야 제맛이죠. 그래서 이 모서리 능자는 모서리는 모서리인데 각진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더 얘기한다? 고개를 숙이듯 한 밀려난 곳. 그래서 이것을 능선 그러면 그 산 등을 따라서 이렇게 숙여져 있는 그러한 모양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언덕능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실사의 언덕능, 즉 비단의 언덕에 있는 초목이나 어떤 산수 같은 무늬가 있는 것이라서 이게 비단능자예요. 그것도 무늬가 있는 비단을 능이라고 그래요. 비단 중에서도 무늬가 없는 그러한 비단을 우린 깁사라고 그랬는데 흰 깁자를 써서 그 본디소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한 걸 얘기하고요. 이건 비단에 뭐가 있냐면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라 그러면 무늬가 있는 비단과 얇은 비단을 능라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그 능라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그 비단을 그것도 비단 중에서 무늬가 있는 비단을 얘기해요. 무늬가 없는 비단을 비단백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쇠금 옆에 비단금자, 비단백자 써가지고 쓰는 비단금자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비단능자는 엄격히 따지면 요즘 말로 말하면 화려한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한 천. 그런 것도 실크, 비단으로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마을리 앞에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 뭔가 있죠? 같이 볼까요? 사람이 마을에 모여 살게 되면 거기에는 풍속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속될 리자입니다. 그 안에는 풍속이 생기니까 속되다 해서 속될 리. 우리 이연 그러면 속담이나 속언이라는 말의 한자어 표현입니다. 속된 말이니까 속담이 되겠죠. 이처럼요. 한자는 의외로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도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들이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한자 구조를 배우셨을 때만이 논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집안의 마을이다. 사실은 소수의 단위를 나타내는 리리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원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약자로 쓰이는 거죠. 소수, 분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할푼 리 할 때 그 리에 해당하는 거죠. 푼의 10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단위 때문에 만들어진 글자예요. 엄격히 따지면 홀이라고 해서 가장 이렇게 가늘고 작은 단위를 리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푼이라고 하는 소수점 때문에 생긴 어떠한 단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20회를 지내오셨는데 앞으로 나머지 한자도 이해로 풀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